짜잔! 자, 오늘 두 번째 교육 영상입니다. 지난 교육 영상에서 제가 누구나 할 수 있다. 40만원 매출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그 누구나가 실제 정말 누구나가 아니다. 그 정도의 노력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확고한 목표를 가졌을 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 드렸는데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사실상 우리가 일할 때 마음가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마음가짐. 사실은 이게 일단 답니다. 다. 이게 90% 혹은 100%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요. 제가 이렇게 교육 영상을 찍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체로 이제 앞으로 이 교육 영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이 대리 시장은요 굉장히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탁송도 마찬가지, 대리도 마찬가지고요,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초보 기사님들 유입되셨을 때 현재까지 뭐 제대로 된 교육 자료라든지 뭐 교육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없죠.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처음에 초보 기사로서 일을 할 때는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어플 사용하는 것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지창에서 우리가 상단에 빠른 움직이면 출발지랑 도착지가 칸이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잘못 누르면은 도착지가 안 보여. 근데 그거마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게 초보 기사들의 어떤 어려움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은 사무실에서 잘 알려주면 돼요. 사무실에서.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콜을 발주하는 사무실이 있고요. 그래서 콜에 대해서 사무실 20% 수익이 있죠. 뭐 적립금 어떻게 주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리고 대리 기사를 모집했었을 때 관리비를 받습니다. 관리비를 통상적으로 3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비라고 해서 하루에 1,000원씩 받죠. 이런 수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처음에 초보 기사일 때 제가 일을 하잖아요. 만약에 5만원짜리 탔다, 하루에 만약 내가 20만원을 찍었다, 그러면 20%가 수수료잖아요. 그럼 4만원이 저는 제가 가입한 사무실로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사무실 꽤나 큰 수입이 있구나, 나로 인해서. 그러면은 나한테 좀 잘 알려주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착각이었던 거죠. 이 수수료는 콜을 발주한 사무실로 다 들어갑니다. 이 소속된 기사 사무실에는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소속된 기사일 때 사무실에 들어가는 수입은 관리비라는 소리예요. 관리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뭐가 궁금해, 그럼 전화해서 물어볼 게 얼마나 많겠어요. 초보 기사 할 때는 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9구단을 다 못 외우는 학생이 있는데 3 곱하기 3이 몇인지 7 곱하기 3이 몇인지 9 곱하기 7은 몇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모를 때마다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9 곱하기 7은 뭐예요? 7 곱하기 3은 뭐예요? 3 곱하기 3은 뭐예요? 라고 계속 물어보면 그 선생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무실과 기사를 제가 비유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하나씩 다 알려준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 정도 관리 인원을 줄 수도 없고요. 그 정도 관리 인원을 두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 3만원 받고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기사들, 초보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면 그런 기사님들이 일하는 게 너무 어렵고 매출이 안 나오고 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똥단가가 나오더라도 코를 잘 못 잡고 일을 못 하다 보니까는 어느 코를 일단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움직이다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 단가가 조금 흐트러지고 잘못되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일이 다 알고 나면 크게 뭐 어려운 게 없죠. 어려운 게 없지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정말 하나하나 다 생소하고 진짜 어렵게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탁송 대리 1이요. 이게 초보 때 알아야 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리고 나서도 제가 일을 하면서도 일머리라는 거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고매출을 만드는 기사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고매출을 못 넘어가는 기사님들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제가 교육 영상 한번 신경을 써서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편의 영상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오늘은요, 앞으로 제 교육 영상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이렇게 해서 한번 전체 로드맵을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크게 세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초보 기사님들, 완전 초보 기사님들 어떤 교육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중수로 가는 교육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 고수로 가는 교육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초보 기사님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초보일 때는 우선은 크게 대리와 탁송으로 나눠지죠. 대리와 탁송에 아주 기본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 사실 대리는 기본적인 교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탁송은 양이 꽤 있습니다. 탁송은 기본적인 교육 양도 꽤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플 사용법이 있겠죠. 어플 사용법도 완전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사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팅법, 이 세팅법이 있는데요. 사실 이 세팅법은 한 6개월 차 되신 분들도 어플 세팅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땐 태반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플 세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콜 잡는 것 자체가 완전 하늘과 땅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탁송이나 대리 일을 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하는 게 운전이죠. 자, 이 운전도 다들 뭐 운전 몇십 년 하셨잖아요, 그죠? 운전을 몇십 년 하셨지만 대리 탁송 할 때는 운전 이걸 업으로 하고 있죠, 업으로. 하기 때문에 업으로 하는 운전은 달라요. 다른 게 있는데 이것도 인지를 잘 못하시고 그냥 운전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운전이 교육 그렇게 뭐 있어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이 운전 하나 가지고만 제가 아마 30분 1시간 정도 강의를 할 것 같은데, 교육을 할 것 같은데요. 그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이게 다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시면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하루에 매출이 3만에서 5만원 더 나옵니다. 전업 기준 했을 때. 이런 차이 분명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초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하는 패턴을 우선 잘 만드셔야 돼요. 일하는 패턴을. 이게 무슨 얘기냐, 저희가 하는 일은요, 대리 탁송 일은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투잡이 있죠. 투잡이 있고 전업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또 여기서 장비 기사님이 있고요. 뚜벅이가 있죠. 뚜벅이 기사님이 있어요. 마찬가지겠죠. 전업도 장비 기사님이 있고 뚜벅이 기사님 있습니다. 뚜벅이 기사님 있고, 그리고 각 지역이 다 다르죠. 지역이 다 달라요. 지역이 다 다르고, 또 여기서 또 나눠지는 거는 이렇게 있을 때 원풀, 카카오 원풀 기사냐 아니면은 로지 해서 전체, 그러니까 사무실 기사로 할게요. 사무실이냐. 이거 다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원풀이냐 사무실이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만 해도 둘, 넷, 여섯, 8가지. 8가지 곱하기에 각 지역이 얼마나 많이 달라요? 서울 사시는 분들, 남부 지역, 인천 분들, 북부 지역, 충청도, 아니면 또 저 아예 뭐 경상도, 전라도, 먼 지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패턴에 따라서 일하시는 방식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맞지 않는 패턴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전업으로 12시간 일을 한다 가지고 해볼게요. 12시간 일을 하는데 나는 카카오 원풀 하고 있다. 대리만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효율적일까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절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12시간 일을 때려 박아서 일을 하실 거면요, 전업으로 특히나 하신다면 무조건 탁송 대리가 매출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제가 보통 말씀드리죠. 10시간에 40만원 찍고 12시간 한 50까지 찍는단 말이에요. 대리만 해가지고 밤새서 50만원 매일 찍을 수 있냐 없냐면요, 전 자신이 없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할 때부터 내가 일하는 패턴을 어떻게 맞출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자기가 있는 지역에 따라서 어떤 패턴을 써야 되는데 다른 패턴을 쓰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내가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패턴을 맞춰 써야 되는데 그 패턴이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 또한 초보 때 일을 할 때요, 저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엉뚱한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너무 많이 했죠. 뭐
쿠팡 뭐예요? 고정콜도 타보고 북부 지점 맨날 올라가서 그냥 뻘짓거리 하고 내려오고 김포일산 파주 맨날 올라가고 남양주에서 맨날 죽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안 해도 될 짓을 6개월 이상은 한 것 같아요. 6개월 이상은 뻘짓하고 다녔다. 그게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초보분들이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당연히 하고 계시겠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그 다음 단추도 잘 맞아 들어가는 거죠. 첫 단추 먼저 잘못돼 있으면 그 다음 단추 아무리 잘 끼워봤자 잘못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때문에 초보일 때 여러분들이 내 패턴을 어떻게 맞춰놓고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초보 때 어떤 또 설명을 드릴 거냐면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 자,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야, 탁송대리하는데 공부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공부? 공부해서 된다고? 경험으로 다 하는 거지. 탱머리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하시는 분하고 그냥 무턱대고 경험으로 한다? 그럼 진짜 쎄 빠지게 해야 돼요. 자,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자면 초보 때 뭐가 가장 어렵냐면요. 특히 로지, 로지 콜창을 보잖아요. 콜창을 보면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죠. 근데 도착지 어떻게 써 있어요? 남사, 읍, 뭐 어디라고 써 있죠. 앞에는 주소가 아무것도 없어. 이게 남사, 읍이라고 해서 충청도인지 어디 뭐 광주인지 어디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콜창이 뜨죠. 뭐 태촌 뭐 어딘지 몰라. 어딘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초보 때 뭐가 어렵냐면요. 이 도착지, 출발지를 봤었을 때 어딘지 몰라. 일단은. 그 콜창이 눈에 다 익히려면요. 1년 걸립니다. 1년. 자, 저 같은 경우는요. 현재 로지창에서 콜을 도착지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 알겠어요? 다 모르겠어요? 다 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물론 도로명으로 뭐 희한한 도로명 나오면 그럼 모를 수 있죠. 근데 도로명이 아니라 일반 명칭으로 동이름 나오면 어디가 됐건 간에 뜨면은 이거 어디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도착지가 어딘지 알아야 단가를 봤었을 때 이 단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잖아요. 그걸 보고 판단하고 우리가 콜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초보 때는 뭐가 어렵다? 그거 자체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까막눈이야, 까막눈. 콜창 보면은, 로지 콜창 보면은 그냥 까막눈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카카오가 굉장히 좋은 게 있죠, 초보분들한테. 그냥 지도로 빵 떠주니까, 여기쯤이네? 운행 시간 몇 분 나오네? 그러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잡잖아, 우리가. 근데 로지는 운행 시간도 안 나오죠? 도착지가 어딘지도 알 수가 없죠? 그럼 이게 단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콜창을 빨리 내가 지으면 알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이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게 어디가 있냐 그냥 몸을 부딪혀서 아는 거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로즈 콜창을 정말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다 알려면 최소한 1년 이상 걸립니다. 최소한 1년 이상. 1년도 더 걸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공부를 해가면서 일을 하시면은 빠르신 분은 2달, 늦어도 한 3달이면은 로즈에 뜨는 콜창을 다 보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초보는 요 정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초보가 이제 극초보가 어느 정도 벗어나서 이제 중수로 이제 넘어가는 길에 중수로 넘어가는 길에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중수로 넘어갈 때는 첫 번째로는요. 대리와 탁송 이거를 원리를 알고 들어간다. 원리. 많은 분들이 6개월차, 1년차 혹은 1년이 넘어가시더라도요.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고 그냥 경험으로만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를 하고 안 다음에 일을 접근을 하면서 일을 해나가면서 내 커리어가 올라가는 거란요. 이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그냥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머리가 늘어나는 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하기 때문에 대리를 할 때 어떤 원리, 탁송을 할 때 이 원리를 먼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을 해야만 한다. 심플하게만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심플하게 말씀 들어보면은 우리가 콜지에 대한 특성이 다 달라요. 콜지라고 다 콜지가 아닙니다.
라페스타, 뭐 인계도,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콜지가 우리가 많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콜지마다 특성이 다 다르다. 예, 그리고 지역의 특성도 다 다르겠죠. 예, 충청권 특성, 또 원주 특성 뭐 등등 해서 지역에 대한 특성은 다 다르고 요일별 혹은 시즌별 혹은 시간대별로 콜 라운도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단순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원리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해를 하고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원리를 이해를 해야지만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콜을 잡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고수로 넘어갈 때가 이겁니다. 고수로 넘어갈 때가 이런 것들 다 파악되고 원리를 알고 충분한 또 경험까지 쌓이고, 그죠? 네. 경험까지 쌓이고 났을 때 고수로 넘어갈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콜을 잡아야 되는구나 이 판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이 판단력으로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네. 마지막 싸움의 고수의 영역은 이 판단력의 싸움이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물론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일을 하시더라도요 뭐 3년? 한 5년? 예, 뭐 6, 7년 이렇게 하시면요 다 되죠. 다 됩니다. 하지만 이걸 알고 들어가시면은 아주 빠른 기간 내에 우리가 그 커리어를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수에서는요 이제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해야 되고 많은 영상이 나올 거가 콜포인트 지도죠. 콜포인트 지도. 실제로 제가 작년에 영상 보면은 대동여지도로 해가지고요. 제 유튜브 영상에서 재생목록 들어가면 대동여지도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대동여지도 들어가면은 제가 몇 개 지역을 했어요. 근데 물론 그때는 저도 이해도가 많지는 않았어요. 깊지가 않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깊어졌겠죠. 자, 이 콜포인트는 현재 카카오맵으로 제공되는 콜포인트 지도가 있습니다. 콜포인트 지도가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완벽한 콜포인트 지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인계동에 수원을 말씀드릴게요. 수원을 보면은 인계동의 별표 저기 봉당 화상이죠. 뭐 호메식동의 별표, 탑동의 별표, 구운동의 별표, 영통 별표, 망포동 별표 그냥 별표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콜지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몇 시 때까지 콜이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죠. 그 디테일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공략하고 수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동선을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는데 이 별표만 보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새벽 뭐 밤 12시 반에 구운동에 떨어졌다고 볼게요. 구운동에 떨어졌더니 탑동에 별표가 있네? 탑동 내려갔어. 그럼 탑동에서 콜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온단 말이에요. 무조건 인계로 들어가야 돼, 인계로.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콜포인트 지도가 비단 수원뿐만 아니라 지방 콜포인트도 마찬가지고요. 뭐 충청도 콜포인트도 마찬가지고 수도권에서도 북부 라인, 뭐 남부 라인, 뭐 동부 라인 등등 해서 다 다르겠죠. 하기 때문에 이 콜포인트 지도를 대동여 지도를 지역별로 해가지고 완전히 제가 씹어 먹어 드릴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파주 사는 기사님이세요. 특히 초보 기사님이요. 그럼 이쪽 지리만 아실 거 아니에요. 김포, 일산, 파주. 수원은 와봤자 뭐 얼마나 와봤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이 파주 기사님이 정말로 제 대동여지도 콜포인트 영상을 보시면은 수원 영상 한 번, 두 번 보시면은 처음 수원 오시더라도 자신있게 일할 수 있게끔 그 정도 영상을 아주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정말로 좋은 콜포인트 교육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중수로 넘어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좀 깊어지시고 그리고 콜포인트 지도를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나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을 하시게 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평택 한번 내려갔어요. 그럼 고생하실 거 아니에요. 고생을 하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오셔서 평택 콜포인트 지도를 한번 쭉 보시면 그 다음번에 들어가면 자신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수의 영역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중수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리도 다 이해를 하고 콜포인트를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 되면은 내가 이제 고수가 됐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고수의 영역이 아닙니다. 고수의 영역은 정말 마지막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판단력의 영역이에요. 판단력의 영역. 자, 여기 부분도 굉장히 양이 많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하는 일은 상황이 어때요? 어느 콜지에 들어갔을 때 그때마다 상황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충주 더 가서 해볼게요. 충주 들어갔을 때 10번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10번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느 시간대에 들어갔는지, 어느 요일에 들어갔는지, 어느 시즌에 들어갔는지 그때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은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제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근데 이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하면요, 이게 수도 없어. 이게 정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경우의 수와 그 많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해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매출을 계획해서 만드는 그 고수 영역으로 가는,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고수 영역의 교육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탁송대회를 만약 어떤 분이 7년 했다고 가정할게요. 7년. 자, 7년차 분이 있어요. 자, 이분이 완벽한 고수일까요? 이 완벽한 판단력을 내려서 매일매일 정말 매일매일 고매출 만들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연차가 오래됐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일은 무조건 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연차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패턴에 맞지 않은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제가 꾸준하게 교육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근데 영상 외에 이제 제가 근래에도 몇 번 영상 말씀드렸다시피 뿔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뿔 노하우. 뭐 빙콜 하루에 2콜 더 타는 꿀 노하우. 그리고 한 달에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한 지 내가 지금 2주 됐어요 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직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 아예 극초보잖아요. 아직 뭐 어플 어떻게 쓰는지, 세팅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아직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한 6개월 됐다, 6개월 돼서 지금 한 달에 얼마 벌고 있어요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극초보만 벗어나신 분들은요, 방문하셔서 교육을 받으시면은 이거는 그 다음 때도 바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거는 바로 올라가집니다. 제가 이미 이번 주에도 매일매일 교육을 지금 했잖아요. 오신 분들 말씀 들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단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요 꿀 노하우는 영상으로는 제작하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제작하지 않고 방문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왜냐면 영상을 제작해서 이게 너무 막 일파만파 퍼져버리면은 이것도 사실상 효과가 없어집니다.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요거는 제가 공개해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교육 영상 진행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제 필드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 또 혹은 때로는 어떤 술 먹방 혹은 라이브 방송, 또 혹은 이런 교육 영상, 그리고 단체 소송 진행하는 내용이 진전될 때마다 그런 내용들 해가지고요. 앞으로 영상이 이런저런 영상으로 해서 다채롭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필드 영상만 있었잖아요. 필드 영상만 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업무 영역이라든지 어떤 이런 교육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에너지적인 어떤 시간적인 물리적으로 불과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필드 영상 약간 좀 줄이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다채로운 영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더 볼거리가 있게, 그리고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이 지나가면 또 새로운 한 주가 되죠. 11월 달도 첫째 주나 두 번째 주까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는 이제 그 세 번째 주로 넘어가지니까요, 또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항상 날씨 추우신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안전운행 하시고 복귀 후까지 안전하게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빠이.